요즘에 증시 분위기 보면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시금 또 상승을 유가증권 시장이 주도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1.4% 정도의 상승세니까 어제 낙폭이 지금 하루 만에 만회가 거의 뭐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 1.6% 4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지금 35포인트 정도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0선 부근에서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900선으로 가기 위한 딱 길목에 서 있는데 여기에서 손 뻗으면 닿을 곳에 900 라인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씩 신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온도차만큼이나 지금 수급적으로 더 엇갈리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래소 분위기와는 달리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포지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계속해서 이 거래소 주도의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지 이에 대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되돌림입니다. 되돌림.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사실 강하게 뭐 들어오는 느낌은 아닌데요. 지수 자체에 대한 반등은 좀 크죠. 왜냐면 이제 매도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에서는 많이 줄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작은 매수세에도 지금 1.5% 가까운 지금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특징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어제 아주 이제 강력한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좀 막판에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되돌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반등에 대한 의미 부여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 1%대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낙폭에 대한 막판에 들어왔던 매물,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물량에 대한 좀 오늘 다시 이제 좀 수급적인 부분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다시 이제 코스피는 다시 또 가기 시작했고 이제 코스닥은 다시 좀 안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급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추세적인 부분 전혀 그러니까 특징적인 흐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반등은 말 그대로 되돌림, 어제 지나치게 많이 판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이라든지 오늘의 지수 방향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 지수 자체도 글로벌 증시도 그렇지만 국내 지수 양 시장 모두 단기 반등에 따른 좀 부담은 있습니다.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에서 지금 과열권이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은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점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아직 그 고점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장이 좀 이제 빠지더라도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뭐 조정에 대한 우려감 그렇게 크게 가지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질 만한 시점에서 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500선? 2,500선 수준까지의 조정은 좀 열어둬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50선 수준까지의 조정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뭐 추세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죠. 이건 역시도 저는 뭐 되돌림의 일부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많이 오른 종목은 뭐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면서 많이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이제 안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그 FOMC 회의, 그 12월 17일 날 발표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미국의 선거인단 확정되는 이때 12월 14일 이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또 시장이 좀 옆으로 좀 평이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지수는 다시 한번 또 강한 또 상승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늘 강조드리고 있는 지금의 반등은 2월 달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추세의 반등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추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의 낙폭을 되돌리는 건데 오늘 장에서의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점검해 주셨고 또 세부적으로 체크 포인트들이 있으면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지금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미 하원이 이제 반독점법 관련 부분을 이제 검토를 완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반독점법 관련 부분의 이제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지어질 것 같은데요. 뭐 통과가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또 지금 뭐 바이든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통과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뭐 알파벳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이 이제 하락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뭐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전체적인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급격한 조정을 이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독점법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좀 오래 기간 노출이 되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독점법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의 이들의 지위들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이것 때문에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 반독점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뭐 조정을 보인다면 저는 뭐 적극적인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성장주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 성장주 이거 안 가는 거 아니냐. 내년에는 뭐 가치주들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경기 민감주가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의 상승률이 이제 S&P 500 상승률보다 조금씩 더 빨리 커버를 하고 있죠. 이미 이제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갔었습니다. 많이 갔고 거기에 따른 조금 이제 이 쉬어가는 구간이다. 백신 이벤트가 나오면서 쉬어가는 구간을 가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커버라는 종목입니다. 뭐 5G 관련 그다음에 애플 관련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흐름을 다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이건 제가 예전에 이그 해외 주식을 제가 이제 토마토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제가 한 13불 정도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종목이 벌써 40불까지 갔죠. 최근의 흐름 자체가 자동차 차량용 전장 관련 부분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흐름이 좀 괜찮게 연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미국 쪽에서의 라이다 관련 기업입니다. 뭐 이것도 저희 방에서는 실전 매매를 좀 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퀀텀스케이프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스펙 상장을 하고요. 스펙 상장했던 당일 50% 급등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2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주들이 다시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결국에는 국내 시간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역시도 저는 성장주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는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항상 이제 기조가 될 수 있는 거는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성장주라는 거죠. 그들 종목을 혹시라도 여러분 포트에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에 잘 안 움직인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움직일 거라 보고요. 성장주 섹터들의 반등은 시간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서 진행되니까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좀 봐볼 만하다라고 보는데요.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물량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북클로징 11월 달 월말은 북클로징 물량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특히 올해처럼 좀 수익을 좀 많이 낸 펀드들이 많을 경우에는 북클로징을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월말에 북클로징을 거의 물량을 마무리 쏟아내놓고 마무리해놓고 12월 달부터 휴가를 즐기니까 상대적으로 어제 그 물량까지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물량, 그다음에 뭐 차익 실현에 따른 북클로징 물량까지 한 번에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흐름이 이제 연속적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흐름까지 본다면 연속성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죠.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뭐 어제의 이런 대규모 매도는 그냥 이벤트, 하루짜리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은 어쨌든 달러 약세, 어제는 뭐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기조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나온다라는 점, 원화 강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이 점은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외국인 수급은 제가 보기엔 기조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